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조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이 중국의 GDP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슈도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1분기 2015년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발표가 됩니다.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아까, 뭐, 세계은행에서도 좀,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좀, 성장률을 낮춰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외신들, 뭐, 예전부터 이제 서동수 대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좋지 않게 얘기할 건 좀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7.3%가 나왔습니다.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한 6.9%에서 7.0%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맨 왼쪽이 2014년 7.4%, 그 다음이 이제 1분기, 2015년 1분기 7%, 그 다음에 올해 6.8%, 그리고 내년 6.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이런 뷰를 계속 많은 독자들한테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전례 없는 사이즈 대비 그 경제 규모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성장률이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뭐, 리커창 총리도 벌써 양회에서 한번 좀 언급을 했던 바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좀 제조업 지표를 중심으로 좀 GDP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추가적인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린 바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 지금의 예측대로 나오게 된다면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좀 급격히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쪽 부분을 좀 같이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CNN 머니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너무 수준 차이가 예전 대비해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러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정부 부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경제가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딜 보더라도 7%의 성장을 하는 나라, 그리고 이런 사이즈 대비해서 이런 성장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인도가 뭐 비슷한 수준의 뭐 성장률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인도는 뭐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제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뭐 중국이 6% 후반의 GDP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받을 만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아니 외신들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오르느냐. 네네. 요건 또 이제 철저하게 외국 외신들의 좀 뷰일 수도 있겠습니다. 7% GDP 성장률 7%를 하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에다가 더 유동성을 밀어넣는,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CNN 머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미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경기 쪽을 부스트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지금 투입을 해서 이런 증시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돈이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뭐 3월 수출이라든가 수입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14%, 12% 이렇게 나와서 뭐 15일 예정된 GDP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에 지금 촉각이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1%와 중국의 1%는 벌써 그 규모부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글쎄요, 지금 실제로 중국의 어떤 뭐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외신의 이런 소식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불안감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좀 보면은 좀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온도 차이는 어쨌든 뭐 중국을 제대로 알고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네. 중국이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외신들이 세컨드 라지스트 컨트리라고 항상 네. 그 경제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예정돼 있기로는 제가 봤을 땐 2020년이 경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뒤엎고 이렇게 세계 최고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가 될 텐데 이런 좀 자연적인 흐름을 좀 인식하는 투자자의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GDP 성장률 살짝 좀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지수가 흔들리게 된다면 어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매수 타이밍을 네. 사실 저번에 조정이 있었을 때에는 연초에 조정이 한 20%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강하게 좀 말씀드렸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민일보에서 5,000포인트 간다라고 이렇게 좀 뭐 정답을 내놓듯이 얘기를 해놨었는데 지금 상해 증시 흐름 자체가 4,100포인트를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5,0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해서 이전에 정고점 6,000포인트 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시간 문제일 뿐 이게 무슨 끝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의 포텐셜은 굉장히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슈 파급력과 더불어서 전략 수정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요. 예. 그림 한번 상해 종합 일봉 차트 그리고 항생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본토 A 주식 그리고 H주, 홍콩 H주 차이가 좀 많이 나다가요. 최근 들어서 상해 종합이 가다가 항생까지도 지금 쫓아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항생 H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상해 증시는 지금 독자적인 수급에 인해서 약진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신과 실제 중국 증시의 온도차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굳이 외신의 뷰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 증시의 상승 이유, 이 유동성 장세 왜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외신의 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최근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면서 좀 우려가 가중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중국 GDP에서 10% 초반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인민들의 소비하고 이어질 수 있는 CPI라고 PPI를 보시면 특히나 PP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유가 하락, 지난 하반기부터 유가 하락 때문에 PPI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외신이 보기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증시는 이런 지표에 의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그런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감독위원회, 예전에 우리가 조정이 왔을 때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레버리지 사용을 자제해달라라는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하지만 천천히 오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상해 증시가 상당히 삐걱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IPO가 숫자가 굉장히 좀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엊그제였나요? 1인 1계좌밖에 원래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 1인 20계좌까지 지금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증감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중국 지수 관련된 ETF, 지금 타이갑성 차이나 A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중국 주식보다도 후광통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중국 주식만큼 이상으로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라고 해서 H주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상해와 H주식의 그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벌어져 있는 상황에는 줄어들면서 계속 갔었다. 일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주를 올려야지만 다음에 상해 종합증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H주를 올린다. 그래서 일부 신규 물량을 H주에다가 포션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지수 ETF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내일 장에서 크게 흔들림 없이 좀 전략에 이어가는 좀 추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요. 보니까 이제 정규직 일자리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 이 고용의 형태도 좀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쎄요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정형화된 직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뉴스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단순히 육체 노동직, 뭐 공장 근로자라든가 운전사 아니면은 뭐 인지 노동직업, 뭐 은행원이라든가 회계사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네. 외신 쪽에서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전 느낌이 와요. 이전에 이 관련 기사를 저도 언제 체크한 적이 있었는데요. 노동시장의 변화에는 어떤 제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 한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단순히 하는 일들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정형화된 일자리 붕괴는 경기 순환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다. 앞으로 계속 정형화된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회복이 되면은 이런 정형화된 일자리들이 다시 복구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에 리세션을 지나고 나서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 이런 것들 모든 로봇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측면 앞으로는 로봇을 만들거나 로봇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뭐 창의성과 대인관계 아니면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조금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관련 전략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관련 주로는 그런 흐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이미 자동차에서 2020년부터 벤츠가 상용차에 대해서 로봇 그러니까 자율 운전 시스템을 도입이 돼서 상용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빠른 실생활에 침투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지하는 센서라든가 아니면 계산하는 메모리, 비메모리라든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신사업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로봇이 당분간은 좀 대체가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좀 안도감을 갖고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이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